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담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민생지원금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회담이 끝난 뒤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15분간 모두 발언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마저도 없었다면 기회가 없을 뻔했지만 이 대표가 좀 잘 살렸죠. 도대체 왜 만난 거야? 국민들 비난이 더 컸을 테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뜨거운 민심의 바다를 막 헤쳐나온 야당 대표가 그렇게 고언을 했으면 잘 들었다.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을 지적해줘서 고맙다.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영수회담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이제 5월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5월은 행사가 많이 있는 가정의 달이죠. 요새 정어리몰 글래무어 선크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정어리 선크림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정어리언들이 쓰는 선크림, 앞으로 글래무어 선크림을 정어리 선크림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품질은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글래무어 제품을 구매하시면 정어리TV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글래무어가 우리 공식 후원 협찬사인 건 다들 아시죠? 지금 선크림 1+1 행사에 이치양명주 파란 리본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선물하셔가지고 이치양명주 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또 정어리몰에서 가정의 달 선물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는 중에 구독 안 누른 분 안 계시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에 글래무어 선크림 제가 하나씩 놔드렸는데 네. 하나씩 가져가서 쓰십시오. 잘 쓰겠습니다. 예. 네. 김유정 의원 글래무어 선크림 잘 아시죠? 네, 많이 써봤고요. 예. 그리고 이게 눈도 안 따갑고 하얗게 되지도 않아서 굉장히 백탁 좋아요. 현상도 없고. 네네네. 잘 쓰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것은 앞으로 제가 계속 대드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신다는 거는 안 한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용산을 닮아가시네. 네. 어제 영수회담 세 분께 한 줄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뭐 민주당에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한 줄 총평. 우리 김유정 의원부터 만약에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자주 만나자 그랬는데요. 그건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찰이 필요한 거지 약속은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래요. 사실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이 언제 밥 한번 먹자예요. 예. 예. 종종이라고 그랬죠. 종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종. 아니 그러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광주에서 근무할 때 어떤 선배 한 분이 맨날 만나면 잘 있지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결국 그분 정년 퇴직할 때까지 밥 못 먹었어. 윤경호 소장님의 한 줄 총평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상에서 한 줄도 벗어나지 않았다. 음.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거 어차피 사진 찍는 용도 이외에는 없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허허 웃고 아마 말 거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아마 안 만날 거다. 전 여러 가지 예상했는데 하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예상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더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김철근 총장님 한 줄 총평. 밥이라도 좀 먹지. 그런 아. 메뉴라도 좀 기사거리 날 거 아니에요. 아, 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야당 대표를 좀 불렀으면 융숭한 대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받아들인 기본적인 자세. 아니 정상들 외교할 때도 상대국 그 대통령이 오면 문 앞에까지 가서 차에 내릴 때부터 영접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영접을 보면 좀 황당하더라고요. 차에 내릴 때는 정무수석이, 한층 올라가니까 비서실장이, 방에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형식과 절차, 그다음에 그 오만찬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한번 보자 했으니까 뭔 얘기 하는지 드러나 보지.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냥 의례껏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자주 봅시다. 언제 볼 건데요? 아, 여야정 뭐 협의체라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 1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자든지 1년에 한 2번 보자든지 합의문이라도 좀 쓰시지. 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합의문은 뭐 어차피 기대도 안 했지만 방금 의전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윤경호 소장님이 지난번에 KBS 앵커가 거기 가가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뭐 쪼만 가방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현관까지 나와가지고 안내해 주지 않았던가요?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일종의 그림을 각본을 다 짜놓고 한 셈이었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한 거라고 그때 그건 했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영수회담은 총선에서 졌다고 저는 그걸 수용했다 이 생각은 안 들고요. 지지율 그것도 갤럽이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여론조사 그게 27%, 23% 나왔잖아요. 그때 달라붙은 해석이 뭐였어요? 탄핵당한 박근혜보다도 더 낮은 긍정평가였잖아요. 예. 제정신이면 그거에 정말 화들짝 놀랐어야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국민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때린매 그게 뭐냐. 국정기조 바꿔라. 여러 가지 뭐 소통, 불통, 소통 안 한다. 불통이다. 주변에 뭐 김건희와 또 최상병 사건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결과 저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받아들인 게 그래요. 비서실장 바꾸겠습니다. 총리도 인선 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영수회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이 때린매 국정기조 바꿔라. 윤석열 대통령 당신 바뀌어라. 이 본질은 살짝 가려져 있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비서실장 바꿨습니다. 그리고 총리 새롭게 인선하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등 떠밀려서 하는 거니까 그게 고스란히 지금 얘기하신 의전이나 또는 뭐 사후의 평가나 합의문 같은 건 뭐 생각도 안 한 게 다 거기에 녹아 있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놓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대로 720일 만에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렇게 만났으면 그 1층 내려와서 맞이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우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모습 조금 카메라에 담기면 좋잖아요. 그렇게 또 카메라에 뭔가 담고 싶었다면 첫째는 그거부터 저는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진 촬영만 하고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잠깐만 예. 이제 사실 붙들은 거잖아요. 사실 그거 안 듣고 해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내보내려고 했던 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고 와서 각자 입장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 외에는 그림도 안 나올 뻔한 거예요. 그런데 육성으로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철수할 갈 게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꺼낸 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앞서서 도대체 대통령이 일당 대표를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또 3명씩이나 배석한 자리에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모두 발언도 안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이게 진짜 우리가 계속 제정신인가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아는 사람입니까? 모두 발언 안 했죠. 안 했죠. 세 줄 했죠, 세 줄. 그냥 뭐 건강은 회복되셨습니까? 뭐 그게 무슨 모두 발언? 그건 이제 이게 악수하면서 한 인사말이죠. 거고. 예. 선거운동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까? 뭐 회복되셨습니까? 아직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인사말이죠. 악수하면서. 그거 왜 공식적으로 모두 발언조차 안 하려고 했다는 게 와 가장 진짜 화나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700여일 만에 그 일당 대표 영수회담 하게 된 뭐 경위라도 설명을 하든지 본인의 소회라도 좀 얘기를 하든지 국민들께 정말 그동안 못 만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라도 하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정상을 바라는 게 너무 이게 지금 과도한 기대였나요? 그런데 그조차도 없애버리고 그냥 기자들 철수시키려고 하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준비해 간 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나마 읽은 거 그 장면이라도 없었으면 우리는 진짜 뭘 했는지 비공개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그냥 하나씩 둘씩 나오는 얘기로만 듣지 공식적으로 어떤 모습도 담지 못할 뻔한 거잖아요. 이럴 속이 수가 안 있나요? 좋았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더 부글부글. 아니 저는 이제 그 지점이 제일 화가 나. 아니 이걸 어떻게 공식적인 모두 발언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까? 저도 그 대표 모시고 청와대 영수회담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정도는 잠깐이라도 하거든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서로 굉장히 갈등이 크게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어도 최소한의 형식은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해석을 제가 하자면 네. 윤 대통령은 왜 내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지를 배경과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매를 때렸다. 이것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왜 나에게 매를 때렸는가도 모르고 있는 거고 그게 고스란히 투영된 게 4월 16일 국무회의라는 걸 통해서 모두 발언 뭐 운운하는 걸로 12분 동안 한 얘기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거. 그다음에 어저께 이재명 야당 대표와 만났는데 말씀처럼 700일 동안 그동안 뭐 못 만난 거에 대한 유감 표명 그거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다음에 앞으로 또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여지가 열리는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웃기만 하는 이게 이 4.10 총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윤 대통령은 아직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얕보시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순간 국면은 전환된 겁니다. 4월 11일 날 총선에 지고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방금 말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그러고 그 이틀 후에 4월 19일 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오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총선이 왜 졌는지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냐 아니면 한동훈 책임이냐 몇 대 몇이냐 이걸로 온 언론에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럼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막 언론에 대수특별됐잖아요. 그런데 영수회담 딱 한 다음부터 의제가 뭐냐, 언제 만날 거냐, 뭔 얘기할 거냐. 국면이 바뀌는 거죠. 예, 성과가 있냐 없냐. 벌써 본인이 득을 볼 건 다 봤어요. 예? 이재명 대표 와서 사진 하나 찍고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듣는 척 해주고 저는 다 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날 것처럼 척하고 예? 이미 이익 볼 건 다 봤어요. 저는 그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성건성한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척척 박사네요. 척척 박사. 척척 박사. 박사는 아니고. 우리 정치 10단 애청자님들의 한줄 총평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정율님, 어제 이윤회담 총평입니다. 우이 송경, 소기의 경읽기, 톡 투 더 월. 뽕뿌미님, 태도가 본질. 정하영님, 국민의 성화에 못 이겨 사진 찍기용입니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신명철님, 어제 요약하면 혹시나가 역시나로. 보스형님 TV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용은요, 보스형님 TV 참 촌철살인이세요. 의전은 없고 의자만 있었다. 예. 아니 어제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 예. 잠깐 봤는데 테이블이 작더라고요. 예. 제가 5층이 대통령실일 때 가봤었거든요. 취임 3일 이후에 그때는 테이블이 컸어요. 근데 어제 좀 테이블이 작고 그마저도 모양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조금 초라하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이제 카메라 구도라든지 이런 배치도 대통령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자 배치가 물론 한 가운데 이렇게 양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앉고 배석자들이 앉았는데 이쪽에서 카메라 구도를 잡다 보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센터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했어요. 이 화면이 예,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가운데 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옆으로 비껴 앉은 듯한,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손님인가 이렇게 적었는데 저렇게 잡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실수일까? 나중에 저렇게 잡은 사람 혼났을까요? 아니 근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예. 그 장면이요. 청와대 풀기자들이 각각 다 찍었더라고요. 예. 다른 때는 대통령실 제공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차마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 구도는 아마 예를 들어서 취재기자가 잡았다면 그러면 뭐 취재기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또는 취재기자의 의도가 있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보인 그 사진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거라면 예. 그러면 실수죠. 실수. 자기들의. 예. 아무튼 뭔가 의도치 않은 구도가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가운데 앉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몇 분 더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영웅본색 주윤발님, 아이고 그냥 어린애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나그네님,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지금 5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 생각나십니까?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좋은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변함없이님, 심리적 대통령은 이재명임을 다시 확인시킨 회담 그 자체, 그러셨는데요. 예. 한 줄 총평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치양명주 디퓨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단풍짜장님도 2만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어제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이재명 대표가 그것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였으면 자자자 이제 나가시고 그러면 그냥 묻혀버릴 뻔했는데 잠깐만요. 퇴장은 아직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말리는 그런 모습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프레스 서비스. 네. 또 우리 수석 대리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퇴장하겠습니다. 사가시죠. 아니 퇴장할 건 아직.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님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자막에 기자들 이렇게 써졌는데 기자들은 아니고
의정 관계자들이죠. 대통령실의 의정 관계가 자이제들을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을 퇴장시키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퇴장할 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원고를 뺐어요. 이것도 사실은 의전상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회담은요. 그러면 먼저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얼마 동안 하고 대통령이 뭐 손님이니까 먼저 듣고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재명 대표랑 그런 게 사전에 합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약간 뭐 정상적인 회담이라면 저건 결례에 해당할 수 있죠. 뭐 순서대로 그게 합의가 됐는데 그랬다면. 그런데 의제뿐만 아니라 회담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방식조차도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식이에요. 막무가내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의 엄중함에 대해서 항상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야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서 영접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나한테 다 맡겨.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잠깐만 나갈 거 아니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15분이라는 시간이 나와버린 겁니다. 사실 이제 모두 발언 15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대체로 서로 합의를 했다면 5분에서 7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대통령이 답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공개 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런 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간파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분명히 말이야. 이거 뭐 비공개 회담으로 빨리 넘어가가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뭐하러 만났냐. 앞에 사진 한 장 찍고 끝나버릴 건데 차라리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15분간 뭐 길게 이야기하자. A4 용지 10장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영수회담 하면 야당 대표는 준비를 합니다. 그 A4 용지에 딱 차곡차곡 자료를 딱 준비를 해서 그걸 비공개 때 펼쳐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료를 건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당 대표들끼리 그 대표실 이제 가서 당 대표가 취임하면 인사 가잖아요. 인사 가면 서로 악수하고 뭐 그 환영 인사하고 기본적으로 언론을 위한 그 서비스 오프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프닝 멘트. 예.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그 10장을 비공개 때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적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대통령이 그냥 바로 악수하고 앉자마자 몇 마디 하고 나서 그냥 비공개로 갑시다. 이런 느낌이 오니까 이거 자칫하다가 완전히 말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 김주정 의원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도 국민들이 못 들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는 고사하고. 각자 그냥 이런 말 했고 대통령실은 또 뭐 잘 들었다고 예. 얘기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나마도 준비된 것들을 의지 없이 만나자고 했으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 내리지 않았으면 이 만남도 언제 어떻게 성사가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 다 터놓고 얘기하자. 할 얘기 다 해보자라고 해서 결단해서 만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의제 없이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하자고 해서 최소한의 의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했다 치더라도 초반에 대통령이 몇 분이라도 다만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거는 또 이재명 대표한테 대한 의전이 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 왜 이렇게 못 만났는가. 이제라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 흘러나오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참모들에게는 다음번에는 뭐 국회에서 만나지 뭐 사랑제에서 만나지 이런 얘기. 그럼 그런 얘기를 모두 발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났습니다마는 죄송하고
또 민의를 받드는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날 거고 다음번엔 또 국회에서 만나고 이런 얘기를 모두반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나 틀린 건 없고 장관들 좀 잘해보고 국민들 좀 이해시키는데 노력 좀 해봐. 기강이 말이야 이렇게 했던 거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흘러나온 얘기는 뭐 대통령이 뭐 죄송하다고 얘기했다. 이런 거 지금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다음번에 국회에서 만나자고 했다. 사랑제 좋겠다. 이런 얘기했고 또 정진석 실장은 두 분이 뭐 이렇게 만나는 거 또 두 분 독대하는 거 고개 끄덕였다.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흘러나옵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국민에 대한 예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듣고도 다 나중에는 문 닫고 나서 비공개 때는 본인이 얘기 거의 다 했다면서요. 그래서 얘기할 의제도 몇 가지밖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전도 준비 안 했다는 거죠. 그 15분은 또 어떻게 참고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표정이 영 안 좋던데. 수첩도 꺼내 들더라고요. 그렇게 15분간 듣는 모습 그나마 보여줘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또 막상 비공개 회담 들어가니까 그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 혼자 얘기를 다 했다지요. 회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한 85대 15로 윤석열 대통령 혼자 얘기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말 한번 들어보죠. 왜 이렇게 2시간 10분 동안 회의가 길어졌냐 하면 대표께서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의 형식이 대표께서 이제 화두를 좀 꺼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거의 천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경호 선생님 지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모 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혼자 다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왜 필요한가 이게 이제 고스란히 저기에 녹아 있는 거죠.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그랬다는데 정말로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선순위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 할 얘기와 현안을 놓고 의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야당의 협조를 원하는 거 또는 그동안에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야당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할 거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툭툭 던지다 보니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몇몇 의제는 아예 다루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박성준 대변인의 설명을 보면 결론을 딱 보면요. 저는 우선 단기 현안 중에는 의료개혁 흔히 이야기하는 의사 정원 증원 문제가 지금 현안 중에 현안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들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외래 진료나 뭐 이런 걸 휴진하겠다라는 사태가 확장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이 이 의대의 입시 요강 마감일이더라고요. 마감일. 그러니까 오늘 확정을 해야 돼요.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저께 지금 국정의 최고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각 대학의 일부 대학은 우리가 지금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에 정원을 정부가 배정해 준 것만큼이 아니라 줄여서 그거의 절반만큼만 더 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물꼬를 터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의료개혁 또 찔끔 건드리다 말고 또 뭐 국민연금 개혁 또 뭐 원칙적인 얘기만 찔끔 하다 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안점을 뒀다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도 꺼내니까 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계층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신 비서실장 바꾸고 총리 바꾸겠다 그리고 영수회담 하겠다로 국면이 확 돌아서 버렸잖아요.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는 자꾸 뒷전으로 지금 밀려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좋아. 총리를 바꾸려면
어제 같은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같은 자리에 자 총리를 새로 인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들을 놓고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중에 어느 정도는 좁혀졌는데 야당에서 협조를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비공개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거와 함께 정말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제 같은 저런 모임에는 회동에는 사전 조율이 왜 필요한가를 아마 끝나고 나서 못 느꼈으면 앞으로 더 볼장은 다 뻔하다. 우리 윤 소장님은 우리 대통령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이 야당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본인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면 전환하고는 싶어서 영수회담을 하자고는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지금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국 운영을 언제든지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내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본인이 아쉬운 소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른바 대통령의 의제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야당이 좀 해달라, 어떻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안건이 있어야죠. 대통령의 안건이 없고 대통령의 의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정치적 술수였고 국면 전환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진 한 장 찍는 거에 불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 성공한 영수회담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꼽는 게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가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의학분업을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 번 만났고 실제로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그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뭘 하고 싶었겠어요. 방금 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나마. 근데 그거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매를 덜 맞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12가지, 13가지 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언론 탄압에 관한 부분 맨 먼저 꺼내면서 했고 독재화로 가고 있다고 한다. 인상 구기는 뭐 어색한 웃음 막 이런 표정만 나왔잖아요. 굳어졌다 이렇게. 근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모습 같이 느껴진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누가 더 아쉬웠고 간절해야 됩니까? 이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잖아요. 남은 3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적어도 밑그림이 있다면 야당 대표를 이렇게 어렵게 만났을 때 본인이 얘기를 먼저 하고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면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그냥 해명하고 부인하고 부연 설명하고 그러다가 못하겠다라는 걸로 그냥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2시간 10분 만났다고 하는데 85대 1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 7대3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85대 15가 맞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말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85대 15면 평소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무지하게 적게 한 거예요. 많이 양보한 거죠. 59분 60분 중에 59분이. 한 시간에 59분 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하나하나 이제 현안을 꺼낼 때마다 설명하고 이러느라고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시간 이상 늦어지길래 조금만 더 가면 아예 그냥 저녁을 먹으면서 이른 저녁을 먹으면서 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기대를 했는데 고의로 지연이 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순서대로 얘기를 의제를 꺼내니까 그래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못하게 본인이 말을 길게 설명하면서 고의로 지연시키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끝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수법이죠. 네. 열심님이요. 85대 15 가족 오락관이냐? 엄지청님 아주 발빠르게 슈퍼챗 재치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8,515원. 59분 대통령 대화 방법인데 15%나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니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은주님, 노련미의 진술을 보여준 이재명과 이잼, 썩소의 진수만 보여준 윤통 그렇게 보내셨고요.
지우아빠 헬리님, 남북정상회담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같았습니다. 앞과 뒤가 너무 다르고 은둔 독재자가 아닌 나도 소통하는 지도자다. 오롯이 일면 사진만 원했던 그림, 그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홍보수석도 기자회견 버벅대고 갑자기 질의응답 비공개로 한다고 그러고 정말 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그거 발표 제가 어떻게 하는가 봐서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발표를 쭉 하더니 기자들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또 비공개로 하던데 윤경호 소장 그런 게 왜 그래요? 글쎄요. 그 피의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공개 그 저는 그거보다도요. 어제 그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다뤄지는 그 타이밍에 제가 서울역 광장에 누군가 이제 마중 때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역 광장에 가면 항상 큰 화면에 텔레비전 몇몇 방송을 틀어놓잖아요. 물론 뭐 YTN이나 연합뉴스 TV 뭐 이런 위주로 틀어놓긴 했던데 정말 놀라운 게요. 저는 오늘 방송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 발표 청와대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의 발표 그다음에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의 발표 귀 쫑긋하고 뭔 얘기 사후에 나왔나 했는데 그 광장에 있는 저 대합실에 있는 분들이요. 화면에 눈길을 안 줘요. 영수회담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전 그거 보고 이야 이거 민심이 또 하나 이거 그대로 거기에 있구나. 처음부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저거 뻔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이미 우리 정치 10단 일반 민중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회담 끝나고 박성준 대변인이 그 전한 느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소회 이런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어렵게 만났는데 그냥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듣고 이렇게 와버린 것에 대해서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저는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요. 회담이 끝나고 이제 사전에 방송국과 다 조율이 돼 있었겠죠. 정진석 비서실장은 KBS에, 홍철호 정무수석은 TV조선에, 이동훈 홍보수석은 채널A에 각각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국의 메인 뉴스에 나와서 하는 것은 사전에 다 조율이 됐을 건데 어떤 얘기가 있든지 간에 이건 이렇게 포장하자 이렇게 짠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회담의 성과 그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잘 만들까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대충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참모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포장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 그건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정진석 실장이 KBS 9시 뉴스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 일부를 들어보죠. 제가 다음번에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던져봤는데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여야 지도자 간의 이런 만남과 소통, 협치를 위한 그 기회는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선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번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간의 회담도 될 수 있겠고 또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을 이어가자라는 그 진정성 있는 다짐과 인식의 일치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석 실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국민들한테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말 뒷부분에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계속 만나시라고 건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그게 아니고 기대하겠습니다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무수석은 TV조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참모들에게 이거 자주 해야 되겠다. 소통.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 여야정을 하든 영수회담을 하든 뭐 방식은 뭐 다 정해지는 대로 이제 결정되는 대로 하고 네. 우리가 이번 다음에는 국회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사랑제에 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지금 소통 의사를 갖고 계시니까 예. 저는 그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담에서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이 참 귀했다. 성과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철근 총장님.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참 유치찬란해요. 네, 하여튼 뭐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참모들의 입장은 알겠는데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그 얘기했죠. 이준석 대표가 의제를 갖고 만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예?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똑같네요. 내가 보니까. 예? 결국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또 일방적으로 그 비공개 때는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쫙 하면서 몇 가지 얘기 못 하도록 하고 1시간 잡았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알아봤어요. 저는 조금 더 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라 다를까 1시간 내에서 플러스 1시간 정도 하고 말았는데 이게 국민들 보기에 다 뜨겁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오프닝 보고 있었고 양측의 그 회담 내용에 대한 것 브리핑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포장을 해요? 진짜로 볼까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저는 앞으로 한 번도 안 만날 가능성이 높다의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수회담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만났다. 그렇죠.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국면 전환용. 딱 그거에 더도 덜도 아닌 거고 어제 끝나고 나서 얼마나 서로 간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았느냐가 읽혀지는 게 이견이 있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봐서 무슨 뭐 거부권 행사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에둘러서 표현했잖아요. 가족 등이라고 표현하는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체의 대꾸가 없었다는 거니까 이견이 뭐 그거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정상적인 영수회담이라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이거였고 대통령의 입장은 이거였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의제를 얘기하면 대통령이 왜 그게 안 되는지 설명했다가 다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비서실장 수석들 나와서 하는 거는 사후에 지금 저런 패턴을 아예 그냥 저렇게 만들어 가는 모양이죠.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면 해설사들이 붙어가지고 대통령 말씀 해설사 자격증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나중에 두 분만 독대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라 고개를 끄덕이는 자상한 대통령의 모습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 가서도 만나고 자주 만나야겠어라고 참모들에게 얘기하는 소통의 의지를 가진 그런 대통령의 모습. 완전 데코레이션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참모들이.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걸 지금 발로 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초리 맞고 몽둥이 맞아도 대통령이 변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율 20%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거는 그냥 한 번은 해야겠다. 라는 형식적인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애청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할극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고 내가 악역을 맡을게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할 테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공개로 들어갔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 특히 이번에 방심위도 그렇고 선거심의 그거는 말이죠. 네. 그 법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게 법치라는 거는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이 법치 국가에서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는 사실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왜 보고 안 했지? 근데 그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법치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말씀해 보시죠. 뭘 또 얘기하시고 이러려고 그래요. 아니 R&D 예산 말입니다. 그거 R&D라는 거 말이죠. 영어로 그 R하고 N하고 D인데 그거는 지금 제가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아니 그 당장 내년 예산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추경에서라도. 그게 아니고요. 지금 R&D보다도 더 중요한 민생이잖아요. 제가 민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 저 20분 이상이나 했지 않습니까?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민생이라는 건 이제 대파가 민생인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뭔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전세 사기 특별법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국민들이 그건 나 잘 모르는 부분이고 다른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가족 등 주위분들 이것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말이죠. 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했잖아요. 박제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죠? 아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런 이야기 지금 참 그런 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빙의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면전에서라는 표현 우리 쓰잖아요. 면전에서 정말 박절하게 말 못하는 게 김건희라는 세 글자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 야당 대표조차도 국민들이 이렇게 밀어주는데 만나서 면전에서 김건희 얘기를 못했는데 김건희 여사 이름을 못 꺼냈는데 이 대통령 옆에 있는 참모들 또는 등등의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김건희라는 세 글자에 한 글자만이라도 과연 꺼낼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 정말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게 성역인가, 그쪽에서는. 금기어죠. 그래서 V1, V2, 요새는 V0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래서 진짜 최대한 예의를 지킨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그런데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하니까 민심을 짓밟아 버린 거죠. 이거는. 방금 김유정 의원하고 제가 한 거 반응이 참 좋은데 KK999님 백운기 앵커님 코미디언 하세요. 홍님 윤석열 앵커님 몸에서 나가 이렇게 했는데 비난 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뼈 빠뜨린 게 하나 있다고. 도리도리라는. 아이고 참. 근데 그 성대묘사를 좀 제대로 해야죠. 그 대표님 그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지. 한번 해볼래요? 자, 아이고 아싸라비아 빗빔님 이름 바꾸셨나요? 그 전에 아싸라비아 다른 거였는데 5,000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연극 티켓 값입니다.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더 노력해서 성대모사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속내가 보인다고 그럴까요? 참 정직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던 회담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준비했던 15분 모두 발언 그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들려주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외통수죠. 딱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대표가 잠깐만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그것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들려준 거 사실 그것도 생중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생중계가 안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랬는지 몰라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들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추려서 골라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것은 언론 문제였습니다. 언론 탄압 너무 많이 한다. 요즘에 무슨 말 하면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저도요, 이번에 이제 주말에 선산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몇 분 만났습니다. 잘 보고 있다. 근데 걱정된다. 괜찮냐? 그래서 뭐가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뭐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무서워, 두려워. 저를 아끼는 분들이 그러는데 왜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척도 1위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떴던데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김유정 의원, 정말 요즘에 괜찮아?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그 이후로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역행하고 있고 거꾸로 간다는 것이 요즘에 이제 언론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런 말 해도 되나? 잡혀가는 거 아니냐? 다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진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괜찮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누가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일반 국민들도. 아주머니들도 막 모여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말 해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MBC가 지금 5가지 법정 제재를 받은 거예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방심위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5건을 또 징계를 받았는데 법정 제재는 굉장히 중징계거든요. 관계자 징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디올백 방송 관련해 가지고 받고. 그래서 그 방심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디올백 받은 걸 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은 거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라고 떠드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게 MBC가 했다는 잘못인 겁니다. 지금 그걸 방심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방심위원이요. 그 사람 이름 알 수 있어요? 최철호입니다. 최철호.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인데요. KBS PD 했어요. 이거는 마치 그 녹화 대담했던 KBS의 진행자가 앵커가 쪼매난 파우치라고 했던 것 같은 거거든요. 맥락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선물 받은 겁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MBC가 어저께 하루만 해도 5건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미디어고 매체니까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잡혀갈 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 패러디해서 올린 동영상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했던 연설 중에 조목조목만 뽑아내가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올렸던 그 정말 재미있는 그거야말로 이 위트와 어찌 보면 재치가 넘치는 근데 그걸
뭐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심각성을 그대로 방금 보여줘요. 김유정 의원하고 나하고 한 것도 위험한 건가? 아니 그 박정희 시대 같아요. 윤석열차 네. 고등학생하고 싸울 때 이미 저희가 간파했잖아요. 그런데 그 딥페이크라고 미리 얘기하고 이거는 꾸민 거라고 다 거기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발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정치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추락하나요? 이번에 50대 이상 60대 70대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이렇게 한 표를 던진 이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민주화를 만든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화가 퇴행을 넘어서서 독재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우리가 성취했던 것을 뺏겨버린 어떤 그런 분노가 아닌가. 요즘에 제가 일요일 저녁 밤에 아주 그 기다렸다가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BS에서 밤 11시에 뒤끝 김민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한번 제목은 보세요. 들어봤어요. 챙겨보세요. 예. 제가 1부를 지난주 일요일 밤에 보고 기다렸다가 이번 주에 2부를 봤는데 다음 주에 또 3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끝 김민기라고 우리 김민기 선생님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전이 이제 문을 닫게 됐고 또 이제 김민기 선생이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그만두면서 김민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면서 저는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하고 동시대를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쭉 보면서 이제 지금은 김민기 씨가 노래를 안 해요. 그때 노래를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왜 안 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 이슬이라든지 상록수라든지 뭐 이런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김민기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자작곡으로만 모든 곡을 자작곡으로만 앨범을 만들어낸 최초의 가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번안가요 뭐 이렇게 해서 자작곡 몇 개 해서 했는데 모든 앨범의 곡을 자작곡으로만 했던 최초의 가수였는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운동권도 아니다. 뭐 데모 한 번도 안 했다. 그랬는데도 운동권의 대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자기 삶의 이유였던 노래를 포기해버리게 만든 거다 이거죠. 그 독재 정권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노래 안 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귀한 목소리로 또 그 샘솟는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그런 노래를 더 이상 우리가 못 듣게 된 것은 불행인데 그렇게 훌륭한 가수가 노래를 안 해버리게 만들었던 그 시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지요. 그런 세상을 이제는 지나왔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런 말 한다고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아직도 그 특수부 검사의 그 잔상?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하면 특수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획 수사를 많이 하잖아요. 기획 수사를 하면 다 짜맞춰 놓는단 말이에요. 그 짜맞춰 놓은 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맞으면 억지로도 그에 짜맞추는 방식으로 수사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피의자들은 검사 앞에 완전히 딱 무릎을 꿇는 이런 구도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대통령 권력으로 오면서 보면 결국은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그런 형식과 태도를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른바 통치 철학이라고 뭐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뭘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경제는 심지어 창조경제라는 것도 있었는데
윤석열은 대한민국 경제를 뭘 하고 싶은 건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경제도 마찬가지, 통일도 마찬가지. 안 그렇습니까? 바네사 B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저도 그 프로 보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시대를 이겨내신 분이더군요. 무희님,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뒤끝 방송 보면서 존경스러운 사람. 뒤끝이라고 쓰셨는데 뒷것, 그러니까 나는 뒤에 있는 놈이다. 그냥 뒤에서 돕는 뒷것이다. 이렇게 김민기 선생이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까 김유정 의원님 얘기하신 것 듣고 이항님이 글 보내주셨는데, 가정주부가 외교하러 다닌답니까? 곧 사진전인 거 뭔가 하면서 나랏돈 또 몇 억씩 쓴다고 하지 않나요? 사진전 한답니까? 뭐 그런 얘기 있나요? 뭐 이제 그냥 아마 추측하시는 건가 보군요. 이수봉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재명 형님 입틀막 당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고 참, 그나마 입 틀어막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하시죠 뭐 이랬는데 그냥 갈수록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글래머 선크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참 좋은 선크림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채양명주 리본 같이 드리니까요. 제가 썰렁한 농담 하나 해야겠는데요. 네. 글래머 선크림 저 판매 금지될지 모르겠습니다. 875원 조롱했기 때문에. 참고로 그게 눈에 쏙 들어오네요. 참고로 875원 대파 사건 이후에 정어리몰에서 모든 제품 끝자리를 875원으로 다 맞췄습니다. 네. 저 민생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27,999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다 875원인데 좋은 일 하는데 뭐 그걸 주네들이 뭔데 뭐.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시던 우리 자유여, 우리 마음이여. 정어리몰에서 슈퍼챗 보내셨네요. 5만 원이나. 정어리 선크림 이치항명주 운동에 적극 활용해 주세요. 선크림 1+1으로 드리고 거기에 이치항명주 파란 리본 브로치까지 증정해 드립니다. 주변 친구 가족들에게 이치항명주 운동 알리기와 함께 선크림 선물하세요. 예, 슈퍼챗 안 쏴도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했던 것을 좀 가지고 짚어보죠. 작심하고 이야기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 이렇게 일갈하던데, 그 얘기 들을 때 그래 그런 얘기 하려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들어보실까요?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김철구 총장, 저 부분은 경고같이 들려요. 맞습니다. 바꿔라. 지금까지 했던 거 2년간 당신 마음대로 막 한 거 아니냐.
속된 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는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바꿔. 이 얘기를 이제 아주 조근조근 좋은 표현을 써서 한 얘기죠. 근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의 집권당이 122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이 됐어요. 지금 9명이거든요. 9명이 무너지면 탄핵 저지선도, 개헌 저지선도, 거부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9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훨씬 쉬워요. 훨씬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여론은 훨씬 안 좋아요. 이렇게까지 매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조 현상이 있잖아요. 나는 그 전조 현상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2015년 말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왔어요. 그때 권력서열이 나와요.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런 게 나돌았단 말이죠. 지금 V1, V2, V0 얘기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계속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술수를 써서 시간 벌고 뭉개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오래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최수근 상병 특검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국정 운영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안 받습니까? 당연히 털 건 털어야죠. 국민들이 털 건 털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뭉개고 밀고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12가지 중에서 보니까 얘기한 게 언론 그 압수수색하고 그런 이야기, R&D 예산, 그다음에 연금 문제, 의료개혁 문제, 이태원 참사, 여야정 민생 뭐 협의체 만들자. 그 정도 얘기하다가 너무 늦었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정말 5월 달에 처리하려고 하는 이 최상병 특검이랄지 전세사기 특별법 이 관련해서는 뭐 얘기도 제대로 명확하게 못 꺼내보고 대통령도 답도 안 하고 요야무야 뭉개버리고 그냥 국회 사랑제에서 또 만날까? 그냥 이러고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이정우 대표 당연히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건 정말 이 완곡한 표현이고 속으로는 정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작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준비하고 가서 이렇게 읽은 건데 면전에서 독재화 이런 얘기하고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도 이게 민심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한 얘기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짓밟아 버린다는 게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예. 아까 그 전시회 그게 우크라이나 어린이 그림 전시회네요. 방금 이제 전시회가 있긴 우리 있는 PD가 겁니까? 기사를 보내주셨는데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전이 청와대에서 열린대요. 이게 17억 원 규모라는데 이거 김건희 여사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등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린이날 대체로 이제 청와대 녹지원에 어린이들 불러가지고 행사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등장을 하려나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윤경호 소장님? 못 나올 거요. 아니 지난번 저 루마니아 대통령 국빈 초청 때도 비공개 행사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취소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유탄을 오히려 루마니아 대통령의 그 부인이 맞은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제외 이거 지난번 독일 국빈 방문 닷새 전에 걷어차버린 그 후유증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초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 뭐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의 성시를 한번 걷어차버린 거기 때문에 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행사는 하고 비공개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계속. 아니 좀 어제 참 아쉬워요. 어제 그런 자리에서 최소한도 어차피 할 것 정도는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춰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뭐 더 논의를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래도 평가가 아직 완전히 안 바뀌었지만 조금은 바뀌는 기미가 보였다.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곡하게 가족 문제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제2 부속실을 빨리 만들라고 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냥 보여주기식 하나도 합의된 것 없고 그냥 이걸 보면서 아무리 그럴 줄 알았다지만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참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 그다음에 그 옆에 배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표정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피의자 이 얘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을까? 이제 그동안엔 내가 정말 너무 심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까지 좀 바라지도 않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좀 과했구나. 이런 정도만이라도 생각이 바뀌었다면 예. 어제 표정에 그게 녹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영수회담 자리에 그냥 마주친 거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서 갔다. 이거 아니고요. 국민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으니까 그냥 제1야당 대표가 간 것뿐이다. 근데 그걸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모를 거예요. 아까 우리 김 총장님은 저한테 윤석열을 너무 모른다 그러시는데 지금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윤석열을 모른다.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정상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일도 안 바뀔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강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줄 알았다. 그게 지금 첫 일성이었잖아요. 대표의 15분간의 어떤 의견 전달 이후에.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뻔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왔고 이게 민심이라는 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 내용을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짐작을 했다면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를 하고 야당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뭔가 방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토달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라는 얘기 외에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없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2시간 넘었네. 이렇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냔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 얘기 앞으로도 좀 더 준비된 거 있나요? 예. 저는 눈여겨 보였던. 그러면 좀 더 보고 말씀드립니다. 명재 EN 스타님 슈퍼챗 5만 원 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타요 알파는 이재명뿐입니다. 오전에 이 방송 없었으면 어쩔 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토마토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몇백 명 희생됐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그래요. 이런 전시회 지금 할 때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가서 최상병 특검 얘기를 얘기했죠. 한번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경고다. 표현은 점잖고 완곡하게 했지만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최후의 통첩 같기도 합니다. 예, 최후의 통첩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국정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얘기에 저는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았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반응이 저 정도라면 정말로 총선의 민심을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는 거고 영원히 모르고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금 하게 됐어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정말 뼈아픈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또 총선 진 거는 당이 진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한동훈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점철돼 있으니까 대통령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며칠 만에 걸쳐서 나온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대통령의 모든 생각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뭐 열흘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한들 그 사이에 그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본인이 생각이 그렇게 열흘 만에 바뀔까요?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를 정말 뼈아프게 듣고 귀담아 듣고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아까 9명 얘기하셨는데 8명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8명, 8이라는 숫자 안에 저는 이 모든 정권의 운명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5월 임시국회에서 낙선자들이 이제 낙선된 21대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2대에 가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낙선 의원들을 불러서 오찬하면서 표단속하려고 했던 거고 대통령은 또 이철규 의원 나서가지고 표단속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꼼수 부려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이런 식으로 그냥 먹어버리고 지나간다면 뭐 남은 거는 뻔한 거죠. 추후의 일정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들은 거예요. 민주당 니네 항상 하던 얘기잖아. 그러니까요. 아예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담을 할 때 상대가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뭔가 그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하던 얘기잖아. 나 너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이 소리거든. 제가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 더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조금 나오다 말대요. 예. 정치라는 게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그 지금 준비했어요. 대목 있죠? 예, 예. 그 조금 나오다가 말던데. 들려드릴까요? 그거 아마 윤 대통령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윤 대통령 너무 몰라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던 건데 최수건 상병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공수처가 막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시기적으로 보면 왜 이제 와서야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특검 못하게 하려고 속도를 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제 또 소환해서 조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때 당시에 녹취를 하나 좀 우리가 들어봅시다. 해병 7여단장을 지낸 박모 씨인데 그때 당시에 사단장한테 몇 번이나 건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몰아붙였다는 증언이죠. 들어보시죠. 정식으로 초주이기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그냥 강인하게 해야지. 해병대 정신이잖아.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였다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런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책임이 있다 해서 이첩을 한 건데 그걸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경로할 수 있죠.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정점에 있는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몰래 빼돌리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그거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시죠. 특히 그동안 수색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발뺌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물가 위주 수색을 강조하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시를 내린 것임과 동시에 당시 육군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놓고 방해를 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최수근 상병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용산이 좀 어리석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철근 총장님.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고 그 수사에 외압을 넣어가지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법을 어긴 거 이게 본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곧바로 본인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고 이거 좀 봐줘. 이렇게 해야 그게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거래 아닌가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럼 뭘 믿고 그러는 겁니까? 검사잖아요. 그것도 특수부 검사.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고 평생을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벌게 하는 건데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도 93일, 그 소장이 93일간 자리를 비웠어요. 빨리 하려고 생각했으면 빨리 지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서 공수처장을 지금 그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처장도 지명됐고 공수처에서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보고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기록이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검찰로 갑니다.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럼 검찰에서 또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시간은 질질 끌려서 국민들의 관심사 밖으로 벗어나면 그때 그냥 대충 종결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바로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권력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의혹 밝혀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들 많잖아요. 군대 보내는 생태 같은 자식들 다 군대 보내고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어떻게 이 국가를 믿고 군대를 제대로 보내겠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 권력으로 바꾸려고 하겠어요? 바꾸려고 하는 거 봐주겠어요? 사실은요. 제1사령관 있잖아요. 임성근 사령관. 예. 그 사람이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네, 사단장. 예. 사단장이 그 해병대 사령관으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유력한 후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요. 예. 이 상황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은 또 유임을 시켰더라고요. 예. 아, 입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막아질 수 있을까 참 궁금한데 아무튼 아니 지금 고발 사주에 연루된 그 검사는 검사장 승진했죠. 예.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지낸 사람 호주 대사 보냈죠. 방금 말한 대로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시켰죠. 이게 전부 입막음용 아니에요? 사단장은 유학 보냈잖아요. 예. 네. 연수. 예. 예. 어제가 호화 연수, 호화 유학 이렇게 다들 표현하던데 보냈죠. 또 관계자들은 2명 공천 주고 1명은 또 의원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입을 틀어막는 방법도 그냥 물리적으로 틀어막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당근을 줘서 틀어막기도 하고 왜 틀어막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시립베어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정말 기대들이 많으시네요. 포기가 안 되는 건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길어질수록 국민만 힘들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 뽑아준 이유 잊지 말고 할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글쎄요,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자니 참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윤이님, 목련이 피고 저 한동훈 사라졌으니 여름이 오고 휴가 지나면 윤땡땡도 사라졌으면, 그 마음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자, 이재명 대표 준비했던 발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윤경호 소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 말미에서 했던 내용 들어보시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끼리 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네. 참 저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김유정 의원님. 아니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만 그럼 해야죠. 말을 들어야죠. 근데 난 너 그 말 할 줄 알았거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이재명 대표 개인 생각입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국민들이 보낸 거잖아요. 대신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얘기를 다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용산을 왔으니까 제1야당 대표가 이제 15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환영사를 해줘야죠.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러이러한 말씀 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 앞으로 어떻게 하자. 뭐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기본 A 아닌가요? 그러니까 딱 세 줄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의제가 없다고 예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건데요. 메시지 관리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얘기, 대통령의 언행은 모든 게 다 국민에게 가는 메시지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들이 왜 메시지 관리 비서관까지 두고 그 하나하나에 다 세심한 신경을 썼는가를 전혀 배울 생각도 없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똑같이 그 수준으로 따라가는 거 그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반이나 얘기했는데 해답 없다, 방법 없다, 기대할 거 없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답답해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채 양명주를 또 우리가 또 같이 정어리원들과 만들어서 그게 또 이제 기사화되고 이정인 대표가 또 그 얘기를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나씩 둘씩 또 쌓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유일한 길은 그럴 리 없겠지만 임기 단축 개헌을 대통령이 발의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요. 근데 몰리면 모르죠. 아니 근데 윤 대통령을 너무 모르시네요. 윤경호 소장이 아주 멋지게 크로스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예. 네, 참 제가 백운계 정치 1번지를 하면서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웃음을 더 많이 드리고 살맛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더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왜 저렇게 안 바뀔까요? 안 바뀌면 본인이 손해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토파즈님, 이채 양명주 메시지 보내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천명님 그리고 박희령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예,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회원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을 주시면 그 기대에 걸맞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죠. 예, 정어리 TV와 글램무어가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선크림, 연꽃으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선크림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무료 배송하는 겁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선거가 끝나고 뭔가 좀 확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힘을 더 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창명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창명주 심판, 그 대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대오를 더 단단히 다지도록 합시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5월 더 힘내서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1일 5월의 첫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